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내가 나한테 연락 안 해서야. 혹시 이와 비슷한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나이 들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 없어? 어휴, 그럼 있지. 나 요즘 진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연락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이렇게 죄책감 주더라니까. 너한텐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처음엔 미안해서 막 챙겼는데 나중 되니까 숨이 막히더라. 그게 문제야.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능력이더라고. 사람은 분명 힘이 되기도 하지만 무게가 되기도 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노년에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멀리해야 할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속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내 감정을 지키는 삶 함께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죄책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안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나한테는 연락하던데. 넌 왜 이렇게 무심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괜히 미안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말은요, 자꾸 반복됩니다. 만나면 미안해지고 연락 안 하면 죄책감이 쌓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관계 진짜 건강한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외로움을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요. 내가 외로운 건 내 탓이야. 내가 아픈 건 내가 날 안 챙겨서야. 이렇게 감정의 책임을 나에게 던져놓고는 정작 본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뭘 해? 라며 적반하장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한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했다는 한 어르신. 처음엔 다들 반가워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제야 연락했어? 그땐 어디 있었냐?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피하게 되더랍니다. 그 후 결국엔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버렸다고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 먹고 나서 제일 아까운 건 괜히 미안한 마음 품느라 내 시간을 허비한 거야.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가볍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 번 연락 안 했다고 비난하고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뒤끝 잇는 사람보단 그냥 웃으며 다음에 보자 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갑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 조종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당신 기분까지 책임지진 못해. 내 감정도 중요하니까 이젠 나도 나를 아낄 거야.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감정에 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엔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만 하고 칭찬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옷은 왜 또 입었어? 아직도 그 말투 못 고쳐서! 아휴, 그건 아니지. 나이 먹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는데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내가 너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 한구석이 늘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은 인색한데, 지적은 습관처럼 한다는 겁니다. 반찬이 짜다고 말하면서 정성 들여 만든 고마움은 말하지 않고, 옷이 촌스럽다고 말하면서 함께 시간을 내준 고마움은 모르고, 결국 이런 사람과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인정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늘 부족하다는 감정만 남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임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 만나면 꼭 하나씩 상처받는 것인데요. 그게 외모든 말투든 자식이든 뭔가를 들쑤시듯 한마디씩 하니까요. 이런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젊을 땐 지적도 도움이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칭찬이 약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노년에는 응원과 격려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시기인데 굳이 남의 말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말을 듣고도 웃어넘기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옷도 맘대로 못 입나? 내 말투가 내 인생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뭐라 하든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런 말에 마음을 쓰는 대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 나이에 멋지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삶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실수는 인정 안 하고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실수한 거야.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지. 이런 말 한두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느껴져요. 이 사람은 절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항상 결과가 안 좋으면 타인을 탓하고 상황 탓을 하면서 본인은 늘 피해자처럼 구는 겁니다. 어릴 땐 이런 친구를 보면 그냥 성격이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 있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너 때문이야. 그때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자책이 쌓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정말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끔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죠. 한 어르신은 자주 만나는 친구 때문에 모임을 나가기 꺼렸다고 해요. 모이면 늘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제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만 늘어놓더랍니다. 처음엔 위로하다가 나중엔 대화 자체가 피곤해졌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그 친구 말이 내 얘기처럼 느껴져서 내가 괜히 우울하더라고.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은 성숙해지고, 그걸 남 탓하며 회피하는 사람은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노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너지 쏟을 곳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늘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까지 내 마음을 쏟고 있을 시간, 우리에겐 없습니다. 때론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잖아. 그 책임은 내가 아닌 너에게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남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남의 불만을 나의 짐처럼 들고 가지 마세요. 내 삶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았어? 지난번엔 2번이나 연락했는데 이번엔 너 먼저 연락 안 하더라? 이런 얘긴 왜 나한텐 안 해? 이쯤 되면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감시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냉랭한 태도나 기분 상한 표정으로 바로 표시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며 점점 내 행동을 그 사람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통제라고 부르는데 표면적으로는 친한 사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힘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땐 불편하면 거리 두면 그만이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맞춰주자. 나중에 뭐라 하면 또 피곤하니까 하고 내 감정을 누르게 됩니다. 한 여성 어르신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주 일요일마다 몇 시에 나올 거냐? 어디서 만날 거냐? 예배 후엔 같이 밥 먹을 거야. 까지도 전부 확인하더랍니다.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친구의 요구에 맞추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고 한 번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신앙은 자유인데 내 감정은 갇힌 것 같았어요.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는 데서 의미가 생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내 감정마저도 지배하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난 내가 좋지만 내 방식까지 다 따르고 싶진 않아. 내 삶의 리듬을 지키고 싶어. 그 한마디가 어렵다면 차라리 연락을 줄이세요. 자꾸 그 사람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중엔 내 감정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건 고독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5번째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다 겪어봤거든. 이런 말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넘기지만 자주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내 생각을 말하면 바로 끊고 자기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야 하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본인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내가 정답을 알려주는 건데 왜 못 받아들여? 내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엔 결국 자기중심적인 시선만 있을 뿐 상대의 감정이나 관점은 고려되지 않아요. 한 어르신이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어요. 모임마다 어떤 한 분이 꼭 정치 얘기를 꺼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쪽 말고는 다 틀렸다고 말하더랍니다. 누가 다른 의견을 내면 바로 목소리 높이고
결국엔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말문 닫는 사람들만 늘었다고 해요. 그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말이 많다고 현명한 건 아닌데 그걸 몰라요. 노년의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상대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려 드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선 나도 나 자신을 점점 잃게 됩니다.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시죠? 노년의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나를 늘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젠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6번째는 남험담, 가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 걔 얘기 들었어. 그 사람 딸이 이혼했대. 진짜 말은 못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 집은 좀 이상하더라. 이런 식의 대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대화가 아닌 뒷담화의 늪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험담의 화살이 언제든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내일은 내가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거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에 서기 위해 늘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하죠. 더구나 이런 대화는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괜히 들은 이야기에 신경 쓰이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에도 불필요한 감정 찌꺼기들이 쌓여요.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마트 직원이 어느 날 불쑥 그 아줌마 요즘 얼굴이 안 좋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어르신은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까맣게 잊었을 텐데 들은 사람은 괜히 위축되고 신경 쓰였다는 거죠.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안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말에 예민해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죠. 노년엔 말이 적은 사람이 훨씬 깊고 안정감 있어 보여요.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말보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서로 웃음 짓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노후는 덜 외롭고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늘 남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난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뭐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따라갈게. 처음엔 이런 말이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하구나. 나한테 다 맞춰주려 하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함께할수록 결정도, 책임도, 대화의 흐름도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론 고요하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 곁에 있는 나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허전하고 말이 없어서 불편하고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듯한 고립감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갈등이 싫어서 괜히 분위기 망칠까 봐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해져 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 감정을 너무 오래 숨기다 보면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데 있어요. 한 어르신 부부는 남편은 항상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이었어요. 식당을 고를 때도 여행지를 정할 때도 대화 중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나중에 은근히 불만을 흘리듯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사실 거기 안 가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거였으면 진작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렇게 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섭섭하다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 때로 무책임한 침묵일 수 있어요. 진짜 배려는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잊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게 관계의 기본이고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간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보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보단 자기 생각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내 감정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없이 끌려가며 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웃으며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나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물건을 정리하듯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작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위한 배려이자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병들기도 합니다. 이젠 무리해서 맞추려 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소중한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